입니다. 장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 얇은 장판, 쳐다보지도 마시고, 조금 두께가 있는 거예요, 두께. 그래서 기본 4.5T 정도, 미리를 얘기하는 거야. 4.5mm, T라고 보통 바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좋은 게 기능성으로 나온 거예요. 뭐 스크래치, 찍힘, 그런 거 강화돼서 나온 거예요. 눌림 같은 것도. 장판의 단점이었죠, 이것이. 요거를 강화해서 나왔을 때는 장판의 장점이 있죠. 장판은 뭔가를 이어붙여서 계속 쪼가리 이어붙여서 뭐 오염물질, 뭐 김치 국물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밥 먹다가 뭐 국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동물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유를 뭐 소뚜껑 들어갑니다, 이런 틈으로. 장판은 그게 없다라는 게 큰 장점이죠. 물론 예전에 겹친 방식도 있었지만 그런 방식 지금 안 하고 있죠. 장판에 폭은 있을 겁니다. 뭐 1.8m, 1.8m. 근데 방이 이렇게 뭐 이렇다. 그래서 여기 1.8m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로스분이 또 생기겠죠. 로스분은 생깁니다. 잃어버리는 부분은. 문이 맞춰서 해야 되는 뭐 그 이런 금이라든지 문이 맞춰서 뭘 해야 돼서 뭐 이렇게 각진대라든지 그런 데도 로스가 나는 거죠. 실제 평수는 안 들어가도 로스가 나는 거죠. 이런 화장실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1.8m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왜 돼야 되니까 이런 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이음부는 있어요. 있겠지만 용착제라고 접착제예요. 그걸로 여기 틈을 딱 붙여놓고 원래 이렇게 약간 서로 겹치게 하죠. 이쪽 이렇게 약간의 겹치게 돼 있어요. 서로 침범해서 겹치게 돼 있고 딱 금하고 맞춰갖고 커팅할 수 있는 그런 칼 같은 걸로 해서 쫙 자르죠. 금이 딱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게 기술이잖아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아무튼 그 용착제로 해서 마른 걸로 샥 닦아내고 그러면 아예 물을 침범이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 이음 부분 이런 데는 살짝씩 이 장판용 본드를 칠하겠죠. 그리고 이런 모서리 이런 부위 주위에도 좀 칠하고 그럽니다. 막 다 칠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데. 마루라든지 이런 거는 다 칠하고 조각조각 계속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딱딱딱 붙여가지고. 본드를 아예 바닥에다가 그냥 다 떡 칠해놓고. 이음부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얘처럼 하나 딱 해서 제대로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바닥에다 본드를 칠하고 딱딱 이어붙이는 거지 여기 위에다가 뭐 용착제를 발라서 물 투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마루 뭐 다 그렇단 얘기예요. 타일 종류 데코 타일이든 그냥 대리석 그거든 다 붙이는 거예요. 줄눈 이런데 오염 되겠죠. 데코 타일은 썩지 않겠지. 데코 타일 보시겠지만 데코 타일 좀 제발 좀 상가 같은 데서 해야 될 거. 층간소음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좋지가 않아요. 안 찍힐 줄 알죠. 마루 같은 거 다 찍힙니다. 장판이 그래서 얇은 거는 아예 단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좋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판을 팔아먹으려다 보니까 그래 여기 표면을 강화를 하자, 스크래치 이런 거에 강화를 하자. 그리고 밑에는 약간의 두껍게 해서 쿠션층이 있죠. 여기서 보건력이 좋은 쿠션층이 있고 그래서 눌림이라든지 뭐 이게 눌림이 생기잖아요.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뾰족할수록 그거를 조금 복원을 쉽게 할 수 있게 복원력도 좋게 하고 이런 스크래치도 강화를 했다. 막 칼 갖다가 막 이렇게 긁고 막 칼 떨어뜨리고 이러면 어떤 바닥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찍혀 나가고 그래요. 강화마루 뭐 강마루 안 찍힐 것 같죠. 다 찍힙니다. 그렇게 마루 쓰시면 험하게 쓰시면은 어떤 거든지 안 되는 거고요. 뭐 타일 종류는 뭐 유리 같은 거 뭐 저기 하면 컵 다 깨져 버리죠. 넘어져도 조금 어르신들이라든지 아이들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이제 모양은 참 타일 대리석이 좋긴 하죠. 장판도 그런 이제 외관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름의 좀 보여줄 비앙코 마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대리석 문양 어떻게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자세히 보면은 그 본래 대리석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4.5T 정도부터는 그래도 기능성이 좀 강화된 그런 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타일 틈 벌어진 모습 보입니다. 대부분 저렇게 틈이 잘 벌어집니다. 강화마루도 마찬가지고요. 강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축 팽창에 좀 더 좋게 나온 그런 것들은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반드시 기존 바닥재 철거하고 하세요. 예, 난방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난방열이 굉장히 잘 안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난방비 매년마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바닥에 본드로 떡칠을 해놨죠. 강마루, 뭐 강화마루는 피폼을 깔고 끼워 맞춤식이지만 다른 것들 다 저렇게 본드 칠을 해놨습니다. 그냥 통이죠. 통으로 다 본드 칠을 해놓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거칩니다. 바닥에 루트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연마할 수 있게 저 바닥 샌딩 작업이라고 하는데 저거로 깔아내도록 합니다. 표면이 딱딱하고 밑에는 쿠션층인데 복원력이 좀 좋아요. 약간 눌려서 걸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약간 눌리는 느낌이에요. 저걸 좀 더 딱딱하게 한 그런 회사도 있을 테고요. 복원력은 눌림이 이제 차츰 복원이 됩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장점이죠. 장판 눌리는 게 문제였는데 이렇게 로스분이 생깁니다. 로스분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 평으로 쳐가지고 나중에 동계산이 됩니다. 거의 뭐 이사죠. 바닥재 하려면 맞춰줘야 됩니다. 쟤를. 이게 데코 타일이나 금이 애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려져 있는 거죠. 전부 뭐든 뭐 원목 말하든 다 이게 이어붙인 거라. 얘는 이어붙인 게 아니죠. 원래가 이렇게 그 선 분리를 해서 그냥 나온 거죠. 물론 얘 폭이 있습니다. 그 폭이 넘어가면 이어붙여야 되죠. 거기는 선이 항상 똑같이 가죽에 이어줘야지 이 선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똑같은 간격으로. 안 그러면 두 줄이 나버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보기 안 좋죠. 뭐 가쪽에 어디 물 건너가지고 안 보이는 데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데는 특히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설치 기사님들이 그러겠죠. 그 방이 이렇게 넓다 보면은 당연히 이거를 한 장을 더 써야 되는 거죠. 길이야 잘라서 오면 되니까 그 롤 길이야 상관이 없는데 롤도 그것도 미터 수가 넘어가면 이제 한 롤을 더 써야 되고 그런 거야 당연히 있겠죠. 어쨌든 여기 부분은 서로 겹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착제로 여기 완전히 해서 물 침투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부분. 애초에 이게 나올 때 약간의 그 여유가 있어요. 여기 그 금이 있잖아요. 이 지금 비안폼 마블이라면 대리석 문양 뭐 그렇게 얘기돼서 대리석 문양이 금이 있다고요. 여기 부분을 서로 이 금도 맞춰줘야 돼요. 이 금이 안 맞으면 참 보기가 싫겠죠. 계속 이 폭 자체가 계속 똑같은 이 폭으로 해서 금이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약간은 여유 있게 나옵니다. 얘네들이 장판을 할 때. 그럼 이 장판과 이 장판의 여기 부분을 얘는 위로 가고 얘는 뭐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맞춰 놓고 그다음에 지금 저 칼로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 칼로 딱 자르면 위아래로 다 잘리는 거죠. 위아래로. 위에도 잘리고 밑에서도 자른 거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좀 기술이죠. 요거 금을 딱 맞춰야 된다는 거. 그게 기술이에요. 이 금이 안 맞으면 굉장히 보기 싫죠. 그리고 갑자기 여기가 좁아져 있고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또 여기 짜투리로 뭐 들어가 이래도 안 되고 여긴 잘려져 가지고 금이 안 맞아서 잘려져서 여기 뭐 길게 했다거나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말도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계속 똑같은 이 폭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거 자르는 겁니다. 칼날 뭐 끼워서 하는 것도 있고 저런 애초에 칼날이 저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깔아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리석을 이어붙인 것처럼 금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확 눈에 띄어요. 작은 건데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또 흰색이고 하니까 얘를 막 이렇게 청소했으면 다른 거 같다 했으면 이런 데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사라져 버리겠죠. 본드 벌어질수록 본드에 붙어들어 빠지지도 않겠고요. 물 같은 것도 다 스며듭니다. 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얘 서로 이음 부위가 나올 때는 접착, 강력 접착을 그 부분에 해서 약품 처리를 해서 완전하게 방수도가 되죠. 저 가쪽이라든지 이런데 거기도 다 실리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 청소도 문제가 없고요. 지킴에도 강하고 이 보행감도 무척 좋고요. 푹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 뒤꿈치로 조금 걷듯이 하면 좀 콩콩 소리가 나는데 바닥이 별로 이렇게 딱딱하거나 그런 것들 다 콩콩 소리 나죠. 건물이 안 좋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울림 같은 것도 더 날 수도 있고, 이 말소리에 모양감도 좋고 소리도 잘 안 납니다. 뒤꿈치를 좀 약간 찍어가면서 걷고 있는데 굉장히 안 나는 편입니다. 이 정도. 그렇게 막 뒤꿈치 찍어 상하 먹어서 처리하지 그렇게 걷는 습도가 안 많을 되죠. 때 한 그렇다고. 번씩 그 난방을 해줘서 그 밑에 있는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좋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